자, 지금이 이제 아침 7시입니다. 네. 형철이는 이발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요. 어. 머리는 제가 자른 게 아니고 3시에서 아저씨처럼 아니. 이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고요. 저녁에 자르고 어. 자른 다음에 바로 자서 네.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좀 일찍 깼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컨디션이 한창 올라와 있고 이제 종윤이 형은 딱 기상을 하셨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촬영을 이걸로 끝나고 마자 가는데 목요일 저녁 8시 네. 그때 항상 이제 매주입니다. 다이내믹 피치 K리그 매거진 프로그램이니까 그거 이제 오늘 촬영해서 오늘 편집해서 오늘 나가요. 그렇죠. 그 이제 바로 직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 제로투의 화신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죠. 다이나믹 피치에서. 아, 제가 화신인가요? 화신이죠. 화신 다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모여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이슈를 깜짝 놀라서 다시 들고 왔어요. 핸더슨이 이제 재계약이 불발되고 있는 것도 좀 놀랍긴 한데 아스날 링크도 있더군요. 아우, 네. 너무 좋은 링크죠. 그럼요. 네.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를 보니까 리버풀이랑 핸더슨의 기류가 이렇게 조금 심상치가 않은 느낌이에요. 의심쩍은 건 제라드의 이 전례가 있으니까 정말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아마 여러 구단들이 지금 핸더슨과 리버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아무 소식이 없던 구단들도 이제는 수면 위로 이 보도가 떴으니까 그렇지. 야 얘네 봐, 야 핸더슨 풀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온 구단들이 지금 이 리버풀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이러고 또 극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선수를 구미를 안 당겨하는 팀이 이상한 거지. 네. 그래서 이 영상은 뭐에 이제 리버풀 팬분들뿐만이 아니고 정말 만약에 핸더슨이라는 선수가 진짜 이적을 하게 된다면 그 핸더슨을 받아들이게 된 팀에게는 굉장한 전력 보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좀 어떤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링크가 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팬으로서 제시하는 어떤 의견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S 욕하려고 그러죠. 맞아요. 할 건 더 없죠. 일단 거꾸로 얘기하면 됩니다. 형철이가 막 이렇게 막 어떤 그 전력적인 그 도움을 얘기했잖아요. FS는 미친 짓 하지 말고 잡아야 된다. 그게 맞아요. 그래. 이 정도로 이게 결론이야 사실. 여러 곳에서 그 가치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가치 있는 자원 쉽게 내주지 마라. 이게 이제 진짜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보면 일단 핸더슨과 리버풀의 계약은 2년 남아 있습니다. 2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내년 여름 이적 시장까지 만약에 이적을 안 한다 그래도 FA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여유가 그래도 1년은 더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 핸더슨에게 관심이 있는 클럽의 첫 번째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사실 파리 생제르맹은 우리가 이번 여름에 지속적으로 이적 시장 관련 영상을 만들면서 이 팀 영입 진짜 잘하고 있다. 엔트리 봐라. 이젠 진짜 최고의 어떤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했었는데 대단한 보강이죠. 특히나 이 이유는 중원이 워낙 화려해서 그렇죠. 베라티라는 아주 걸출한 미드필드가 있고 원래 있고 그리고 파레데스 있고 여기에 이제 마르키뉴스도 상황에 따라서 미드필드로 그렇죠. 올라갈 수 있고 베이날둠이 들어왔고 그렇죠. FA로 데려왔고 네. 또 이제 다닐로 페이라도 로테이션 자원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던 핸더슨이 추가된다 그러면 강력하죠. 특히나 수비적인 밸런스를 같이 잡아주면서 전체적인 이 중원의 에너지 그리고 이 선수의 또 공격 가담 능력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밸런스가 아주 잘 맞아지죠. 좌우 전환을 특히나 해줄 수 있는 대단한 시야를 가졌죠. 우리가 이 파리 생제르맹 중원을 얘기하면서 폴 포그바와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지금 포그바랑 막 가까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링크를 얘기했을 때 하나 걱정했었던 건 다 좋은데 약간 그러면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아줄 미드필더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럼 백스리를 쓰려나 뭐 이런 얘기도 막 이거저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 핸도가 들어간다면 이 선수가 뭐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일단 활동량과 이 활동량에서 나오는 그 성실함이 있죠. 그 공수 모두에 기동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그바가 영입됐을 때 중원의 어떤 밸런스를 우려하셨던 분들도 만약에 핸더슨이 영입된다 그러면 아마 그 우려를 대부분 좀 잠재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포체티노가 핸더슨 영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팀 중원의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고 백스도 충원해줄 수 있다는 대단하지. 점에서 핸더슨이 들어왔을 때 영입됐을 때 중원에 굉장히 많은 조합을 탄생시킬 수 있을 거라는 좋은 예감이 듭니다. 그럼요. 핸더슨이 들어와서 분명히 기동력을 보여줄 수 있고 베이날둠하고 이렇게 제외를 한다는 거 그게 제외가 아니죠. 이상한 거야. 계속 시즌을 같이 뛰고 있는 건데 거죠. 유니폼 색만 달라진 거죠.
둘이 같이 뛴다 그러면 뭐 저 입장에서는 보는 게 참 되게 힘들지 짜증나죠 그거. 않을까 싶긴 그럼 한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예. 리버풀 뭐 하나. 근데 거듭 얘기 드리지만 진짜 포치와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만약에 영입된다면 진짜 좋은 영입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자, 두 번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이 기동성과 핸더슨의 그 눈빛을 생각하면 잘 어울리죠 솔직히. 네, 시메오네가 좋아하는 유형의 아유, 딱이긴 당연히 해요. 좋아하지. 네. 아 이거 어느 감독이 안 좋아하냐? 엔트리를 보면 코케 그리고 이번에 영입된 로드리고 데파울 그리고 핸더슨 여기에 이제 백업으로 콘도그비아, 엑토르 에레라 이적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신분이 있으니까 사울 리게스까지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핸더슨을 메잘라와 같이 기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같이 뎁스를 더해줄 선수는 마르코스 렌테도 있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 네, 르마도 있습니다. 토말르마도 있고. 네, 와 이렇게 봤을 때 이 엔트리 지금 핸더슨을 포함해서 코케를 포함해서 다들 눈빛이 다르고 시메오네가 좋아하는 성실하고 기동력 있는 선수들로 중원이 그죠? 딱 잡히게 됩니다. 그럼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울이 떠난 걸 거의 가정했을 때 핸더슨이 중원을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에게도 굉장히 단단함을 안길 수 있는 그 옵션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아틀레티코로 가게 되면 이거는 진짜 재회입니다. 루이스 수아레스하고 다시 만나요. 그러네.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수아레즈가 있었을 때의 핸도는 지금의 핸더슨이랑 위상이 많이 달랐죠. 1112랑 1213 때는 핸더슨이 이제 막 좀 뭔가 적응을 해나가는 그래. 때였고 1314 때 그때부터 좋았어요.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잖아. 예, 그때 이제 다이아몬드사 사이에 맞아요. 좌우 중앙 미드필드로 나와서 이 박스 투 박스로 진짜 활동량으로 다 비비는 형태의 미드필드를 맡았을 때 그때 처음으로 리버풀 커리어에서 불꽃이 튀었죠. 그래. 이 선수가 이게 쭉 보고 있으면 그 어깨나 이런 데가 악연상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면 어깨 약간 좁아 보여. 아, 네, 맞아요. 신체 대비. 근데 예전에 이 선수의 위상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때는 좀 키는 큰데 약간 이렇게 신체적으로 좀 유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참 후광 효과라는 게 지금은 핸더슨이 대단한 플레이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도 뭔가 더 위압적인 느낌도 있고 이게 잘 어울려. 그렇죠. 사람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본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 위상을 그동안 리버풀에 있는 10년 동안 계속 본인이 끌어올린 거예요. 시즌마다 진짜 드높였어요. 본인과 클럽이 끌어올린 거다. 팀 한때- 동료들과 함께. 한때 위기가 있었고 그치. 어쩌면 리버풀을 떠날 수 있는 순간도 있었는데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이렇게 임하게 된 거니까 프로 정신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팀은 아스날입니다. 네, 기동력 있는 중앙 미드필드가 필요하죠. 아스날에.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핸더슨 아스날 얘기 나왔을 때 이건 분명히 낚시 기사다. 근데 그냥 낚시를 하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그런 건가? 뭐 배당률 1위 막 이런 거, 배당률 뭐 탑3 안에 든다 뭐 이런 거, 배당률 탑3 안에 드는데 올 가능성 뭐 2%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근데 그것도 3위 막 이런 거. 탑3 안에 드는데 관심 있는 팀이 세 팀이라던가. 그래 뭐 그런 네. 거. 근데 그 중에 꼴찌. 그쵸,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뭐 관심만 있다 네. 이런 거. 근데 그림을 그려보기엔 더없이 좋은 형태죠. 아니 만약에 핸더슨이 또 다시 리버풀이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팀의 어떤 어려운 시절을 딛고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쯤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랄프 랑닉 같은 사람이라거나 리빌딩의 도사 가가지고 내가 여기 다시 한번 끌어올린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딱 봤을 때 핸더가 이렇게 본 거지. 위기다. 그래서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재건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겠다. 핸더슨이- 이런 마음이라면 큰 도전이죠. 큰 도전. 진짜 말 그대로 빅 챌린지. 빅 챌린지. 빅 챌린지를 위해서라면 아스날이다. 네. 자카, 파티, 엘네니, 로콩가. 여기 핸더슨. 핸도면 자카 내보내는 거 인정합니다. 뭐 오히려 자카의 단점을 그냥 말 그대로 메워버리는 그러니까 스타일이죠. 종류가 달라. 네. 그러니까 핸도가 또 자카의 부분을 못 채워주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위력이 왼발이라든지. 다른 선수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위상이나 플레이어의 어떤 크기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 뭐 그렇게 하고도 잘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죠. 만약에 핸더슨이 가게 되면 바로 주장 한 장 넘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줘도 돼. 저도 된다. 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줘도 돼. 한 2시즌, 3시즌 됐을 때 괜찮아. 그때 됐을 때 넘겨받을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핸더슨 정도 되는 선수가 만약에 아스날에 간다 그러면 왠지 저는 이 선수의 멘탈을 봤을 때 그동안 숱하게 있어왔던 아스날 주장 징크스를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능합니다. 부상이 말도 안 되게 발목을 잡지만 않는다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팀의 그러니까 그 선수의 그때 당시의 어떤 위상이랑 별개입니다.
아르테타가 왔을 때 저는 이런 선수가 와야 팀이 안정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땐 또 징크스 깨줬죠. 주장 징크스를. 그때 아르테타가 주장 역할을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런 플레이어가 필요한 팀들이 있어. 근데 지금 아스날은 약간 그런 플레이어들을 원하고 있는 타이밍이니까 좋지. 네. 그래서 이 그림들을 그러고 보면 파리도 아틀레티코도 아스날에게도 다 결론이 내어지죠. 이들에게 핸더슨 영입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 굉장히 것이고, 필요하다. 튀어나오셨나요? 에어컨이 갑자기. 아니면 점점 환희영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 환희 형이랑 저랑 네. 이제 체형이 이제 사실 같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갖고 태어난 게 다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환희 형 약간 유선이 있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예. 자, 결국 핸더슨은 결국 이렇게 보는 것처럼 가치가 있고 거듭 얘기드리지만 리버풀이 쉽게 내어줘서 안 되는 안 되죠. 자원이다. 전력 때문에서라도 안 지켜야 되지. 된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싶고 핸더슨은 그럼 정말 떠나는 것이냐? 이 유력한 기자들의 정보들을 좀 더 추가해 왔습니다. 피어스는 지속적으로 비관하고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나갈 가능성에 대한 걸 예. 계속 이제 염두에 두는 거 아니야? 제임스 피어스는 계속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리버풀 보드진이 팀이 고령화가 되는 걸 참지 못하는 상태고 핸더슨과 베테랑 선수들의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관하고 있는 게 제임스 피어스예요. 그래서 베이날둠 때와 상황이 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기자인 닐 존스는 이번 여름에는 떠날 것 같지 않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핸더슨이 만약에 이번에 재계약이 안 된다 그래도 본인이 직접 리버풀에 이적 요청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지난 이 핸도의 영상 때 얘기했지만 굉장히 충성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액션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리버풀이 핸도에 대해서 잘 대해줘야 됩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적 요청을 한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단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팬들은 모르지. 그러면 또 굉장히 실망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돼, 클럽이. 맞아요. 팀이라는 게 레전드의 대우를 하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과거들에 대한 것도 팬들한테 보장을 해주고 미래를 봐야 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쿼드의 어떤 나이를 유지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리버풀 정도 되는 클럽은 모든 걸 챙겨야 된다. 다 챙겨야 돼요. 어떤 클럽은 지금의 일단 작금의 상황 때문에 그래 일단은 우리가 5년 뒤를 보고 지금은 참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리버풀은 그런 팀이 아니야. 그쵸. 다 해야 되는 클럽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핸더슨의 재계약도 잡아주고 전력도 지켜주고 다 그래주길 그리고 바라는데 미래도 챙기고 그렇죠. 그리고 레전드 대우해주면서 이걸 다 해야죠. 하나라도 소홀하면 욕먹기 십상이죠. 그럼요. 왜냐하면 리버풀의 위상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 해야 되는 게 그럼. 있는데 그래서 닐 존스의 경우에는 아마 핸더슨이 바로 떠나진 않을 거고 아직 구단하고 재대화 가능성도 다시 대화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황을 좀 그래도 좋게 본 거는 닐 존스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리버풀 팬들은 정말 95% 이상 핸더슨의 재계약을 원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FSG는 근데 제라드를 한번 비슷한 상황에서 내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건 사실. 그리고 이번 이슈들을 통해서 확실히 된 게 있죠. 클럽의 의중과 FSG의 의중은 상당히 다르다. 그렇지. 클럽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제법 있구나. 이런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클럽이 새 시즌 고생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럽 같은 감독은 설사 구단 내부에서 다른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야 구단 같이 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카바를 치겠지. 왜냐면 이거 제 기준으로 좋은 감독들은 이거를 본인이 맞아요. 여러 가지를. 근데 약간 그런 물론 또 클럽이 또 인터뷰로 미스할 때가 있긴 있는데 클럽도 어쨌든 과한 인터뷰를 선택에 가끔 해요. 실수가 있죠. 뭐 네. 사람인데 실수를 안 하겠어. 그리고 스몰 스쿼드 운영은 구단도 구단이지만 클럽의 클럽도 원래 의중도 약간 아예 없진 않을 겁니다. 원래 본인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그렇습니다. 어쨌든 핸도에 대해서는 저는 리버풀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축구를 보는 여러 가지 그 재미 중에 낭만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깨지는 거는 좀 씁쓸해요. 트로피를 드는 특유의 그 액션 그치? 계속 봐야죠.